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해커스 주간민법 기본이론과정 8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중산 민법 김하인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매매계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번, 매매계약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쌍방이 균분 부담하죠. 매수인이 전부가 아니고 균등 배분합니다. 균분 부담하고 2번, 3번은 거의 맞는 지문으로만 나옵니다. 2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금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삽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받는과 동시에 대금 지급하죠? 그러면 대금은 목적물 인도 장소 마트, 요건 마트 발음 좋나요? 마트에서 지급한 원칙이죠. 그리고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이 잊지 마시라 했죠. 이게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고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원칙으로 풀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과목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한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 일방에게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동시에 이행이 공평하죠. 2번, 3번 맞습니다. 그럼 계약금도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민법 565조가 해약금입니다. 그럼 1번, 2번 묶어서 비교하세요. 2번은 계약금은 이렇게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 약정이 있어야 그때 위약금 성질이 있고 1번처럼 별도의 약정이었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1번, 2번 같이 묶어 비교하세요. 다음 매매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라 3번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해서 해지했고는 합의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라 합의로 폐지할 수 있고 4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야, 토지 거래가 나오면 이 거래 허가를 받은 게 나와요. 허가받는 건 이행차수가 아니죠. 따라서 이행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계약금 문제가 나오면 허가 구여 있는 거 보세요. 이거 있으면 이게 거의 정답입니다. 5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의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금 해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6번 매수인이 이행기천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미리 준 건 상관없죠. 미리 준 건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행착수가 인정됩니다. 이행착수가 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가 없게 되죠. 이행착수 인정해줍니다. 이행기전이 포인트죠. 7번 객관식은 지문 길면 항상 끝을 확인했죠. 그때 공탁할 필요 없다 맞아요. 지금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그 이행 조건을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굳이 공탁할 필요는 없죠. 내가 이행 제공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권리하자가 총 5개인데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다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 경매됩니다. 다음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 있고 다음 제한물권, 용의물권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원래 매도인 담보 책임은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인데 특이하게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된 게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악의도 전부 타인 권리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인 권리에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저당권, 전세권 행사, 실행, 경매됐죠? 사안이 제일 중대하기 때문에 악이라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 손, 해. 즉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익이었고 손해만 얻었다. 실손해. 그럼 악소리 나오죠? 전해 일감 실손해. 전해 일감 실손해 오시고 이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아예 암기법 없네요. 여기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이 나오고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다음 행사기간은 선의 매수인은 아직 모르니까 하절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선의 안날 1년 따로 외우세요.
악일은 안날이 계약일이죠. 그때부터 1년 내 행사입니다. 그래서 악 전에 일감 칠손에 그 선이 안날 1년 외우면 됩니다. 자, 1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도 해지할 수 있다. 전해 전부 타인 권리 악의도 해지할 수 있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 행사가 실행 경매 행사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도 다음 잊지 말아 있고 해제 손해배상 할 수 있다 맞아요. 2번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담보책임 문제가 나오면 저당권 행사 실행 찾아요. 그게 거의 정답입니다. 3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이 1년 보이죠? 그럼 중간에 선이 안날 1년이죠. 4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해서 그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을 때 악의 매수인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앙이법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환매로 갑니다.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2번 매매계약이 취소돼서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한 환매 약정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3번 단순한 게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우린 당연히 부동산이 나오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인데 우린 당연히 부동산이 나옵니다. 그럼 잘 한자 써봐요. 잘 보세요. 한자가 잘 보세요. 이 가운데 뭐가 있죠? 잘 봐요. 가운데 자가 5 그래서 몇 년? 부동산은 5년. 눈만 크게 뜨면 5 보입니다. 다음 4번 환매 기간을 정하면 기간은 절대로 연장하지 못합니다.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든 매매든 채권 계약은 타인 권리도 가능하거든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이듯이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입니다. 이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 끝에 자 가로쳐 보세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가 이게 대항력이고 임대차는 등기하면 대항력 생기는데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을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622조 내용입니다. 한번 임차인은 잊지 마시라 그랬고 자신이 제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제격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월세 안 줘도 되는 거죠. 4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부속 매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임차인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면 부속물이든 지상물이든 매수 청구권은 다 인정되지 않아요. 6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첫째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둘째 임대인 매수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7번 부속물 매수는 강행 규정이므로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무효 맞습니다. 8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것은 임차인에게만 필요하고 객관적인 편익이었기 때문에 부속 매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9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먼저 계약갱신 신고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번 미등기 모호가 행정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철거 막혔기 때문에 지상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 건물 임대인 갑동이 얻어서 임대인 통이 얻어서 임차인이 병과 전대차 있습니다. 1번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병은 동이 얻었기 때문에 병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해서 갑동이죠. 갑동이 얻어 부속한 매수를 갑에게 청구하니까 갑동이죠.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만료되면 전차인병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 인도하면 을에 대한 건물 명도물을 면하게 되는 거죠. 병이 직접 갑에게 인도했으니까 중간에 을 건너뛰어도 됩니다. 4번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죠.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하면 갑은 전차임 병에 대해서 그 사유 통지 없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달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서 해지 통고했을 때는 그 사유를 전차임 병에게 통지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어요. 여기처럼 차임연체에서 채무불이행이면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12번 갑소유 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 동의 없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했습니다. 무단 전대에도 을병사의 전대는 유효입니다. 유효. 갑에게 안 들키면 돼요. 그래서 유효입니다. 그러면 갑은 해지할 수 있죠. 근데 2번 아직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 목과 같이 비교하세요. 자,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끊으시고 4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았죠? 해지하지 않으면 2번처럼 갑은 을에게 차임을 받기 때문에 2번처럼 갑은 재산상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에게 이르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번, 4번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 월세 받기 때문에 갑은 재산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돈 달라고 못하고 손해배상 돈 달라고는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영상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반복해 주세요. 자,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민법 파이널 특강 A4 24페이지 분량으로 정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 기출특강을 공부하실 분은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2차 중개사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